안녕, 이하래주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1강 본문 47쪽 첫째 줄부터 49쪽 다섯째 줄까지예요. 듣고 읽은 내용 잘 떠올리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내용은 어땠나요? 여러분 공책에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날치를 쫓는 만세기와 이들의 머리 위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군함새를 보며 낚싯줄을 내리는 노인의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 만색이라는 물고기가 나와요. 원어, 그러니까 영어로 돌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돌핀이 어떤 뜻이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돌핀은 돌고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단어를 돌고래로 번역했던 노인과 바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돌핀은 돌고래가 아니라 만세기를 말해요. 그렇다면 만세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궁금하죠? 그럼 사진을 볼까요? 짠! 만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돌고래랑 다르죠? 이제 여러분은 돌핀이 돌고래만 뜻하지 않고 다른 물고기 이름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돌핀이 뭐게? 라고 물었을 때 돌고래 외에 만세기까지 답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빼고 말이죠. 그리고 군함새는 어떤 새일까요? 사진을 볼까요? 군함새도 몇 종류가 있어서 이 책에 나온 새가 꼭 이 새인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군함새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겠죠. 날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실제 실물이든 사진이든 날치를 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날개가 있는 것처럼 지느러미를 쫙 펴서 날고 있네요. 내용 요약 시간인데 오늘은 만세기, 군함새, 그리고 날치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만세기, 군함새, 날치 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단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단어를 만나볼까요? 선회하다. 선회하다는 둘레를 빙글빙글 돌다. 그리고 항공기가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바꾸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목줄. 목줄은 낚싯바늘을 매어 낚싯줄에 연결하는 줄을 뜻해요.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도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 왔어요. 오늘 교정해 볼 문장은 뭘까요? 첫 번째 문장, 화면에 나온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잘 고쳐보세요. 어떻게 고쳤나요? 만세기와 날치는 고칠 필요가 없을 테고요. 넓게 퍼져 있다도 선생님은 딱히 다른 표현이 떠오르진 않는데 여러분은 떠오르나요? 그러면 상황, 그 떠오르는 대로 고쳐보고요.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날치들이 만세기 때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상황을 위기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과 위기는 뜻이 다르지만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위기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죠.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위기를 벗어나다 또는 위기에서 벗어나다. 이 중에 뭐가 더 어울릴까요? 그리고 벗어나다를 피하다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하나씩 적용을 해봅시다.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날치들로서는 이 위기를 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벗어날 가능성이 없겠는걸? 벗어날 또는 피할. 또는 위기를이 아니라 위기에서, 날치들로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위기를 피할,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확률로 바꿔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다로 풀었어도 돼요. 다만 이제 확률이 여기서는 조금 안 어울리긴 하니까 할 수 있다로 생각하면 피할 가능성이 없겠는 거를 피할 수는 없겠는 걸 뭐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을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가능성 할 수 있는 정도니까 할 수 정도로 없겠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로 좀 다양하게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날치들로서는 또 날치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겠는걸, 또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겠는걸, 이 위기에서 벗어나긴 어렵겠는걸. 이게 어렵겠는걸도 괜찮겠죠? 어렵겠는걸. 또 이 위기를 피할 수는 없겠는걸. 뭐 다양하게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 이렇게 조합해서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좀 나와요.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로서는 이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겠는걸. 뭐 있어서를 넣어도 되고요. 있어서에서 서를 빼도 되죠. 그리고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로서는 이 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없겠는걸.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겠는걸.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이 이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겠는걸. 또는 날치들이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겠는걸. 또는 날치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겠는걸. 뭐 다양하죠? 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서 하나씩 조합해서 만든 몇 개의 문장을 잘 보고 여러분이 고친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화면에 나온 두 번째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잘 교정해 보세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단어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구남새가 잡기에 날치는, 여기다가 날치를 넣은 거예요. 날치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치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구남새가 잡기에 날치는 꽤 큰 편이고 너무 빠르기도 하니까 말이야. 괜찮죠? 너무는 앞 강의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부정적인 의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긴 해요. 여기서 부정적 의미라는 뜻은 빠르다는 게 부정적 표현이라는 것은 아니고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잡기에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잡지 못한다는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굳이 다른 단어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비슷한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렇게 떠오른 단어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니까 뭐 아주도 괜찮겠죠. 아주 빠르기도 하니까 말이야. 아니면 아예 다른 의미지만 또도 좋아요. 또. 그러니까 너무를 넣지 않아도 앞에 구남새가 잡기에라는 어구가 있어서 그러기엔 크기도 크고 빠르다는 의미로 읽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글맛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절한 부사를 넣어주는 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도 또를 넣어주면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너무라는 의미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런 문장이 아니라면 또라는 단어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남새가 잡기에 날치는 꽤 큰 편이고 아주 빠르기도 하니까 말이야. 또 괜찮고요. 구남새가 잡기에 날치는 꽤 큰 편이고 또 빠르기도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도 문장이 어색하거나 아주 다르거나 뭐 그런 문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정문과 함께 잘 비교해 보고 더 좋은 문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문장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 교정 사례예요. 오늘 수강생 교정문은 화면 속 문장과 같습니다. 문장이 짧아졌어요. 좋죠? 다만 선생님이 느끼는 어감으로는 벗어나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진 않았고요. 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나기를
벗어나긴으로 썼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겠는걸 이라고 하면 날치들이에 좀 더 무게가 실려서 날치가 아니라 다른 건 괜찮다는 의미가 느껴지고, 그에 반해서 벗어나긴으로 고치면 날치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벗어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의미가 돼서 날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죠. 한번 두 문장을 비교해서 벗어나기와 벗어나긴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정도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어감의 차이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겠는걸. 에는 날치들이가 좀 더 강조되고, 만세기들이 넓게 퍼져 있어 날치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긴 어렵겠는걸. 그러니까 벗어나기는 어렵겠는걸. 그러면 이 날치들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를 있어로 바꾼 것도 괜찮고요. 날치들로서는 늘 날치들이로 바꾼 것도 괜찮죠.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어렵겠다. 짧게 간략하게 잘 고친 거예요. 잘 고쳤어요. 수강생의 교정문도 여러분의 교정문과 함께 서로 비교해 보시고 더 좋은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그래도 어쩌면 무리에서 떨어진 놈이 잡힐는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놈들 주변에 내가 잡을 큰 물고기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놈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49쪽 둘째 줄에서 다섯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을 핵심어로 말하자면 어려운 현실, 희망, 본분이에요. 이 핵심어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이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핵심어가 될 만한 문장을 새로 지어도 돼요. 이 핵심어들 또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너희는 그동안, 그러니까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아마도 자잘한 물고기,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정도는 아닌 물고기들은 몇 마리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물고기라 할 만한 물고기, 말하자면 팔아서 돈을 벌 만한 물고기는 못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낚시가 85일째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았다면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을까요? 이 일 그만할까? 왜 이리 재수가 없지? 85일째인데 오늘이라고 잡히겠어? 등등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은 전혀 그렇지 않나 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은 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자세와 희망을 품고 있어요.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이런 노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비관보다는 낙관, 부정보다는 긍정,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분명 노인도 힘이 빠지고 지치고 기대감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기 잡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늙은 어부로서 노인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임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그래야 행운이 왔을 때 그 행운을 잘 잡고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생의 본분은 뭐죠? 맞아요.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공부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가 핵심이 아니라 성실하게 배우느냐 아니냐, 성실하게 알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성장해 가야 해요. 그게 우리 친구들의 본분이에요.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잘 쌓고 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죠. 지금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놀고만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놀 땐 놀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은 꼭 해야 해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기본만 쌓으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쌓인 기본을 바탕으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아직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 잘 새겨듣길 바라고요. 모두 힘내서 오늘 주목 이 문장의 노인처럼 자기 일에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면 모두의 생각이 꼭 같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글과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차근차근 탄탄하게 쌓아가면 돼요.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